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안을 발표한 후 연일 뉴스가 나오고 국민들은 화가 날 대로 났어. 다들 뉴스 봤겠지? 정부는 대승적 결단이라며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일본의 선의를 기대한다고 했어. 일본은 정작 발표 직후부터 일본 완승이라며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데 급기야 3일 만에 강제동원은 없었다며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나왔지. 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쯤 되면 일본은 한국은 무슨 짓을 해도 양보할 거야 이런 생각인 걸까? 이번 주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벌써부터 2번 회동을 한다, 12년 만에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라고 하면서 마치 빅 이벤트처럼 나오고 있는데 나는 솔직히 면전에서 얼마나 더 굴욕을 당할지 무서울 지경이야. This is Japan.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최악의 굴욕 사건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늦었지만 2018년 처음으로 역사적 판결이 내려져.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었고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지. 감사합니다. 일본은 우리 한국 미쓰비시 정치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사죄를 하고 보상을 주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일본은 식민 지배는 불법 아니고 합법이었다. 65년에 맺은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배상할 것이 없다. 이 입장으로 나온 거지.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일본은 식민 지배 불법 인정 안 하거든. 그래서 배상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대신 나서서 배상하겠다고 하는 거야. 일본이 인정하지도 않은 책임을 한국이 대신 떠안겠다는 거. 이거 얼마나 웃긴 일이야.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오히려 한국을 공격했고 결국 경제보복으로 수출 규제를 했어. 일본 전범기업 보고 배상하라고 하니까 경제보복을 하는 적반하장. 그런데 잘 보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 일본은 이렇게 우기는데 그때 준 거 배상 아니고 독립축하금 1호금이었어. 그때도 식민지배 불법 인정 안 했다니까. 그리고 국제법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무리 국가 간 협상이 있었어도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 권리까지 무시할 수 없다고 해.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에 따라서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본 거고. 그런데 일본은 아무 근거도 없이 국제법 의문하면서 거꾸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니까. 분노한 국민들은 노합의 촛불을 들었고 일본 상품 불매 운동하면서 광화문 광장을 촛불로 만들었지. 여기까지가 시즌 1이야. 시즌 2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부터 시작돼. 취임하자마자 한일 관계를 속도감 있게 풀겠다면서 지난 한 해 내내 한일 정상회담을 구걸했어. 그런데 일본이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을 걸거든? 그게 바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이야. 그거를 한국이 가져오라고 매우 강경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몰두하게 된 거야. 설 직전에 갑자기 국회 토론회를 열어서 일본 전범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한국 기업의 돈으로 대신 배상하겠다는 안을 발표해. 이 자리에서 역대급 망언도 나왔어.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해자들, 국내 한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라는 망언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3월 1일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 갑자기 파트너로 바뀔 때는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군국주의 침략자가 침략 역사 부정하고 수출 규제로 통상 공격하고 방위기 증액하면서 군사대국화로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한일 관계 개선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는데 갑자기 파트너로 바뀐다고? 그 뒤로는 일사천리. 3월 6일 일본안과 합의한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안을 내놓는데 거의 자진납세하는 형국이야. 사실 이거 대통령이 나서서 대법원 판결 부정하고 사법주권 포기하는 거야. 이거 대통령이 헌법 위반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일본 전범기업은 뭘 할까? 갑자기 미래 청년기금을 내겠대. 강제동원이라는 이름 붙은 재단에는 한 푼도 못 내겠고 한국 정부 외교적 실패를 감추긴 해야겠고 하니까 엉뚱한 안을 내놓은 거지.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청년에게 후원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신 똑바로 박힌 청년들이 그 돈 받겠어?
게다가 이 안은 양금덕 할머니가 이미 10년 전에 미쓰비시랑 공식 협상할 때 미쓰비시가 들고 왔을 때 사죄배상 아니라고 거절했던 안인데 그걸 정부가 지금 갖고 오면 어떡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은 그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온 피해자를 모독하는 거야. 피해자들은 제3자 대의변제안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공식 입장서를 전달했어.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굴욕 매국 외교라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미 언론의 난대로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사쯤은 털고 가야 한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사고방식이지. 미국이 갑자기 환영 성명을 내거든? 한국이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무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신기원적 새 장을 열었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크게 환영했지. 그것도 모자라서 주한미 상공회의소의 소속 미국 기업들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아니 낄 때 껴야지. 미국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호응하는 데는 한국의 이번 결정이 미국이 가장 원했던 거였기 때문이야. 이로 인한 최대 수혜자, 승리자 바로 미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한국 국민들은 이렇게 분노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환영하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익을 위한 것일까? 피해자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고 매국 협상했는데 미국 가서는 12년 만에 국빈 대접 받는다? 도대체 이 발표가 어느 나라를 위한 것이냐고.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 하지만 실제로는 2015년 이후부터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것 모두 다 알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도 모자라서 더 큰 정국을 만드는 형국이라니까.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뭐 대승적 결단이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로 한국이 들어가는 돌격대 역할을 하는 그런 결정일 뿐이야.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기시다 총리를 만나러 갈 거야. 아마 뉴스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겠지. 한일 정상회담 12년 만에 복원, 한일 관계 셔틀외교 시작,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12년 만에 국빈 대우, 5월 G7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마치 외교적 큰 성과가 난 것처럼 나올 거야. 그런데 자세히 봐봐. 지금 일본 꿈쩍도 하고 있지 않아. 한국의 조치에도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도의적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고. 일본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나? 발표 3일 만에 강제동원 없었다고 한 일본 외무상. 지금 너무 기고만장이잖아.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한국의 태도야. 일본의 역사부정 발언에 시정해! 이렇게 입장조차 내지 못하잖아. 앞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왜곡,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출 규제, 군수지원 협정 문제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명분 하에 외교 조건은 싹 사라지게 생겼어. 이걸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냐고. 과연 이 회담이 누굴 위한 회담이냐고. 윤석열 정부가 친일 매국 행위를 했다고 국민들이 화내는 이유. 오늘 DCG 재팬은 여기까지야.